정부가 IC의 전국 지휘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해 또다시 대규모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IT 기업들의 이딴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다시 아시아 지역을 방문할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기록된 멀리사가 카리브해 섬나라들을 차례로 강타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특별 대응단을 피해 국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3년간 비만율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고비나 오젬픽과 같은 GLP-1 기반 치료제 사용 급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정부가 IC의 전국 지휘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AP통신은 28일 현직 연방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국 각지에서 이민 단속을 총괄하는 22개 IC 지부 중 12곳의 지부장이 교체될 예정이라며 이 중 절반은 현직 또는 퇴직한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출신 인사로 나머지는 IC 내부 인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LA, 시카고, 워싱턴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한 4곳의 지부장은 퇴직 등으로 인해 교체된다며 이번 인사는 몇 달 전부터 국토안보부와 백악관이 협의해온 광범위한 조직 재검토의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인사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CBP 산하 국경수비대 요원들이 IC 내 요직에 대거 배치되면서 두 기관의 통합적 운영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CBP가 과격한 단속 방식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이들의 역할을 한층 확대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 배경엔 이민 단속 실적에 대한 백악관의 불만족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하루 3,000건 체포 목표를 제시했는데 백악관 지도부는 체포 숫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인사 재배치 조치는 사실상 경질성 인사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C 내에서 세 번째로 단행된 대규모 조직 개편입니다. 지난 2월엔 케일럽 비텔로 IC 국장 대행이 교체됐고 이후 토드 라이언스가 새 국장 대행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어 5월엔 IC 주요 부서를 이끌던 2명의 고위 간부가 재배치됐습니다. MS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해 또다시 대규모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최근 주요 IT 기업들의 이딴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알래스카 항공 탑승 수속이 차질을 빚었고 스코틀랜드 의회 내 예정된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또 스타벅스와 유통업체 크로거 등 다른 사이트들도 다운됐으나 해당 기업들은 문제의 원인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MS의 사무용 서비스 365와 AI 코파일럿 서비스도 마비됐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추적 사이트 다운 디텍터에 따르면 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동부 시간 기준 어제 오전 11시 이후부터였습니다. 애저 측은 문제 발생 초기 서비스 상태를 알리는 온라인 페이지에 우린 애저 포털 접속 문제와 관련해 고객들이 접근해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조사 중이라며 추가 정보를 곧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저 측은 이후 업데이트 공지에서 자사 인프라에 발생한 의도치 않은 구성 변경이 문제 유발 요인으로 의심된다며 현재 애저 프론트도어 서비스에 대한 모든 변경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확인된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조치를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애저 클라우드의 상태 페이지엔 전 세계 모든 데이터 센터 지역에서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됐습니다. 애저 측은 업데이트를 통해 동부 시간 기준 오후 7시 20분까지 모든 서비스 복구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 기준 다운 디텍터 상의 애저 서비스 장애 보고는 100여 건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다시 아시아 지역을 방문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끝으로 1박 2일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을 잡기 위해 연락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너무 바빠서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다시 오겠다, 김정은과 관련해선 다시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전쟁의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했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산 대두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서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나는 한국이 기존의 구식 디젤 추진 잠수함이 아닌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물로 신라 금관 모형을 받은 후에 온라인에선 AI로 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왕관을 쓴 사진과 영상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NS X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라 금관을 쓰고 망토를 맨 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연회장에서 춤을 추는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신라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사진이나 다른 왕관과 망토 등을 쓰고 백악관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 등도 등장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누리꾼은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미국의 왕으로 추대했다, 도널드 1세 왕이 최고 통치자로 군림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를 풍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신라 천마총 금관을 본떠 특별 제작한 모형을 선물 받았습니다. 한 누리꾼은 해당 영상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이자 보수운동가인 찰리 커크를 언급하며 추종자들과 화려한 행사장에서 왕관을 쓰고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기준금리를 2달 연속 인하하고 오는 12월 1일부로 QT 정책을 공식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핵심 경제 통계 발표가 중단된 가운데 연준이 사실상 금융 완화 전환기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8에서 29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 내려 3.75에서 4.00%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에 이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2020년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완화적 정책 기조가 재개된 것입니다. 기존 금리 0.25% 인하는 FOMC에서 10대 2로 통과됐습니다. 스티븐 밀런 연준 이사는 0.5%포인트 대폭 인하를 주장했고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리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동결을 선호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고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통계 공백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를 감안해 신중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오는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자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용 둔화와 인플레이션 간의 긴장 관계를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하는 시기라며 금리 인하와 QT 종료 모두 경기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AI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사무직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감원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학력 고임금 직무일수록 AI에 대체되기 더 쉽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은 사무직 인력 14,000명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8일 오전부터 사무직 해고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인 감원 규모는 최대 3만 명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아마존 본사 인력 35만 명의 10% 수준입니다. 물류기업 UPS는 지난 22개월 동안 관리직 인력을 약 14,000명 줄였고 유통기업 타깃은 본사 직무 1,800개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리비안 오토모티브, 몰슨 쿠어스, 부지 앨런 해밀턴, 제너럴 모터스 등도 사무직 인력 구조 조정을 예고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최근 미국 대기업의 고용 흐름은 컨설턴트 관리직 채용을 중단하고 소매 금융 부문 인력을 감축하고 회계 사기 모니터링 업무에는 AI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AI가 기존의 고연봉 사무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업무의 많은 부분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경영진에게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높은 효율성을 달성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사 SBI의 마이크 호프먼 CEO는 지난 6개월간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80%를 감축했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급등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신입은 물론 경력직 노동자도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통계국의 고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7주 이상 실업 상태인 인구는 약 170만에서 190만 명 수준입니다. 올해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기록된 멀리사가 카리브해 섬나라들을 차례로 강타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특별 대응단을 피해 국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메이카,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등 카리브해 섬나라에서 허리케인 멀리사 인명피해는 30명이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아이티에서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실종됐습니다. 카리브해 8명,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최고 등급인 5등급의 멀리사는 최대 시속 185마일의 강풍과 함께 자메이카 남서부 해안에 상륙하면서 집, 학교, 병원 등 전 지역 기반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전신주와 나무가 꺾이고 지붕이 날아가면서 섬의 77% 지역에 전기가 끊겼고 집을 잃은 2만 5천 명은 대피했습니다. 자메이카 정보부 장관은 구조대원들이 고립된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선 도움이 필요하다며 중장비를 갖추고 해당 지역으로 가서 우릴 도울 수 있는 작업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망자 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멀리사는 현재 1등급으로 세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상태로 바하마를 관통하고 있고 이후 다시 2등급으로 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습니다. 국무부는 특별 대응단을 꾸려 자메이카와 아이티, 바하마의 재난 지원단을 파견하고 이들이 24시간 내 도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3년간 비만율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고비나 오젬픽과 같은 GLP-1 기반 치료제 사용 급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GLP-1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12.4%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최근 발표한 미국 전국 건강 및 웰빙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 성인 가운데 비만으로 분류된 사람은 37.0%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비만율이 역대 최고치인 39.9%를 기록했던 것에서 3%포인트 가까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3년간 미국의 성인 비만 인구가 760만 명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고 갤럽은 설명했습니다. 갤럽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비만율은 2022년 39.9% 이후 2023년 38.4%, 2024년 37.5%, 올해 37.0%로 점진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지난 3년간 미국의 성인 비만율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 사용이 늘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GLP-1은 음식 섭취 후 소장의 L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체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당뇨병과 비만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체중 감량을 위해 GLP-1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12.4%로 지난 2024년 2월 조사 때 5.8%의 2배를 넘었습니다. 특히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GLP-1 사용 비율이 더 높고 비만율 또한 남성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SNS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러시아 2위, 중국은 한참 뒤진 3위지만 5년 내로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른 국가들의 핵실험 프로그램에 대응해 국방부의 동등한 기준의 핵무기 실험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핵실험은 1992년 9월 네바다에서 수행됐는데 조지 H.W. 부시 당시 대통령이 같은 해 지하 핵실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1996년, 러시아는 1990년 이후 핵실험을 한 바 없습니다. 다만 핵 운반 능력 현대화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이 핵실험 명령을 내린 후 실제 시험하는 데 24개월에서 36개월가량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FDA가 어제 새로운 지침 초안에서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의 유사성 입증 연구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임상시험을 줄이는 주요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별도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상호 대체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환자와 약사가 보다 쉽게 저비용 대체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FDA는 고가의 생물학적 의약품은 전체 처방의 5%에 불과하지만 전체 약품 지출의 51%를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FDA가 승인한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과 효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20% 미만에 머물러 있습니다. MTA는 28일 7번 전철의 서브웨이 서핑 차단 구조물을 공개하고 시범 운행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서브웨이 서핑은 전철 두 차량 사이 연결 부위에서 차량 지붕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다수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무 소재의 차단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MTA가 7번 전철을 우선 시범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전철의 지상 운행 구간이 가장 긴 노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NYPD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서브웨이 서핑 중 발생한 사망자는 7명, 부상자는 9명이었으며 올해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개최되는 2025 뉴욕 마라톤 대회로 인해 뉴욕시 5개 보로의 주요 도로와 교량이 일부 통제됩니다. 전 세계 5만 5천여 명의 마라토너들은 일요일 오전 9시 스태튼 아일랜드로 출발해 브루클린, 퀸즈, 맨해튼, 브롱스 등을 거쳐 맨해튼 센트럴팍에 도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욕시 곳곳의 도로와 교량의 차량 운행이 폐쇄되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마라톤 출발 지점인 베라자노 브릿지의 경우 교량 상단 양방향 구간이 토요일 저녁 11시부터 통제되며 결승 지점인 맨해튼 59에서 96 스트릿 센트럴팍 웨스트 인근 도로는 일요일 하루 종일 통제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불어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